73번 볼게요. 얘는 밑이 50이잖아. 친구들, 밑이 50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A를 로그 50의 5, B를 로그 50의 4 이렇게 잡고요. 맞죠? 네.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는 게 로그 50의 5 더하기 그냥 진수의 곱으로 쓸게요. 바로 이해하시겠죠? 5 곱하기 4 곱하기 50 이렇게 써도 되겠니? 그럼 로그 50의 1000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아? A 더하기 B 더하기를 왜 구하냐고? 여기 있잖아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3 곱하기 1-A 구해볼게요. 3 로그 50의 10이잖아요 1-A가. 그러면 로그 50의 1000이잖아요. 이해됐어요? 애당초에 3 곱하기 1-A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똑같은 수라는 거지. 1이라고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그냥 10의 1제곱이 뭐냐 물어보는 거니까 그냥 10이에요. 이게 이렇게 어려운가? 어려워 안 어려워?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로그를 써서 풀면 재미없잖아. 우리 재미있게 로그 안 쓰고 한번 풀어볼까? 자, 로그 안 쓰고 푼다는 건 지수 법칙으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밑으로 하는 지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라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수 법칙의 역연선의 관점에서 보면 얘를 10에 3 곱하기 1-A 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거든?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10에 3 곱하기 1-A분의 1이 뭐냐 라는 건데 여기에서 10의 A제곱을 5의 1-A제곱이라고 볼 수 있나? 왜냐면 50의 A제곱은 5의 A제곱 곱하기 10의 A제곱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A제곱 양변을 5의 -A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럼 좌변이 10의 A제곱이 되죠. 내 말이 어렵니 얘들아? 안 어렵죠? 네. 이 상태에서 10에 3 곱하기 1-A분의 1 잘 안되네. 삼 A 10에 3A 1-A 분의 A 이 뭐냐면 지수를 3A 곱하기 1-A로 나눠볼게요. 알겠죠? 예. 그럼 우변이 뭐가 되냐면 5에 3A 곱하기 1-로 나누는 거니까 3A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맞잖아. 그러면 여기는 약분이 될 거 아니야. 이 짓을 왜 했냐면 이 모양 만들려고. 이거하고 똑같은 모양. 그럼 얘가 5의 3A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1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얘를 5의 a분의 1은 50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 양변에 a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그죠? 그잖아. 그러면 얘를 5의 a분의 1에 3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거든. 근데 5의 a분의 50이니까 그러면 50에 3분의 1 a 더하기 b 더하기 1이라고 쓸 수도 있는데 얘를 50에 a 더하기 b 더하기 1에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50에 a제곱이 5고 50에 b제곱이 4니까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50에 3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00에 3분의 1제곱이니까 10이군요. 이렇게 풀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지. 재밌잖아. 재밌지 않니 얘들아? 어우 재밌지. 흥미롭잖아. 이게 된다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된다고요. 이런 거 혼자 해보고 성공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나 좀 천재인 듯? 이런 생각이 들면서 되게 기분이 좋다고. 할 수 있겠니? 응. 이런 시도를 계속 해보라고. 그러면 지수법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고요. 알겠죠? 네. 지수법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네. 75번. 이게 뭐다니? 아하. 자, 얘들아. 준영아. 이게 뭐냐? 안녕? 자유인? 으이씨, 내 카톡도 씹고 서울 가고 뭐 했어? 응? 저게 분수함수 아니냐? 지수함수를 분수함수에 합성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지수함수를 분수함수에 합성한 거다. 아, 그러니까 이 밑에 보면 그 지수함수를 분수함수에 합성하니까 분수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 함수값을 더하잖아. 근데 왜 분수함수의 특징 중에서 점대칭을 이용해서 함수값의 합을 계산하는 게 있거든. 그거랑 상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근데 여기서는 A, B를 둘 다 보면 A는 1부터 100까지를 대입한 fx의 합이에요. B는 마1부터 마100까지를 대입한 fx의 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애당초 fx랑 f-x를 더하면 뭔가 될 것 같다는 거지. 3의 x제곱 더하기 1분의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1분의 3의 마이너스 x제곱. 지난 시간에 내가 뭐라고 했어 이거? 번분수라고요. 그럼 분모 분자에 3의 x제곱을 곱해버리면 3의 x제곱 더하기 1이 분모로 같아지죠. 3의 x제곱 더하기 1이네? 그냥 1이네요. 이렇게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더하면 1이라는 거니까 답은 100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지수함수를 분수함수에 합성했다.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이용하는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을 좀 보고 문제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야. 씨발 이게 뭐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지수함수를 분수함수에 합성했으니까 분수함수의 점대칭을 쓸 수 있겠군. 근데 점대칭을 제가 쓰려고 시도하지 않고 뭐 했어요? 밑에 보니까 함수값이 다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거 대입해놨잖아요. 그러니까 f-x의 정체가 궁금한 거지. 만약에 여기서 뭔가 얻어지면 되게 쉽게 문제를 풀 거니까. 이해하겠니? 이런 풀이도 뭘 보고 아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절대값은 똑같은데 부호만 반대다 라는 사실에 착안해서 이 식을 써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결국은 좋은 풀이는 문제에 대한 관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심히 보란 말이야. 그냥 문제가 있구나 이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란 말이야.
처음에는 이게 보는 과정이 힘들고 오래 걸리겠지만 이거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쉬워지고 빨라져요. 관심도 없는데 이미 알았어. 그런 느낌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세히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보이는 그런 느낌? 네, 빨리 그런 단계를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76번입니다. 양수 PQ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한다. P분의 Q가 얼마냐? 얘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같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잘 모르면 이거 K로 잡았을 때 많은 수의 문제들이 풀립니다. 알겠죠? 같다고만 나온 거 K로 잡는 풀이를 하나 알고 계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 K로 잡으면 P는 9의 K제곱이 되고 Q는 12의 K제곱이 되고 P 더하기 Q는 16의 K제곱이 되거든? 여기까지 이해하겠니? 여기까지 이해하겠어? 이 세 개의 숫자 밑을 잘 관찰해보면 뭔가를 깨닫습니다. 깨달았어요? 9 곱하기 16이 12의 제곱이라는 사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이 말은 P하고 P 플러스 Q를 곱한 게 Q의 제곱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냥 숫자의 관찰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숫자를 보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냥 아무 숫자나 써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을 PQ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 P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P분의 Q의 제곱 마이너스 P분의 Q 그제? 예, 마이너스 1은 0 이게 되잖아요. 구하라는 게 P분의 Q니까 양변을 P의 제곱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P분의 Q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P분의 Q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는 안 돼요. 왜냐면 P도 양수고 Q도 양수이기 때문이죠. 이것도 결국은 9와 12와 16이라는 숫자가 그냥 아무 숫자나 적은 게 아니고 어떤 일련의 특징이 있었고 이것들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다음 78번 보겠습니다. 양수 P에 대하여 로그 2의 P의 소수분을 FP라 할 때 P는 10에서 100 사이.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그 2의 2분의 P의 소수분과 로그 2의 P분의 2의 소수분이 같다 라고 써 있습니다. 맞아요? 소수분이 같다를 가장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차가정수이다 입니다. 소수 부분이 같다를 가장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차가정수이다. 그러면 로그 2의 2분의 P에서 로그 2의 P분의 2를 빼려고 해봐야겠죠? 이해되는 친구들? 그럼 얘가 2 로그 2의 2분의 P 이게 되고 이게 뭐 M인데 M은 정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면 4분의 P의 제곱은 2의 M제곱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이제 저기 나와 있는 P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죠. 저걸 제곱하고 4로 나누면 25 4분의 P의 제곱 2500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지금 2의 정수 제곱이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가능한 정수는 5부터예요. 11까지네. 그리고 이런 관계식에서 M 하나당 P 하나입니다.
이해하시죠? 즉 P의 개수를 굳이 안 세도 돼요. M의 개수를 세면 그게 곧 P의 개수입니다. 알겠죠? 네. 몇 개다? 7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 문제는 소수 부분이 같으면 차가 정수이다. 이렇게 이용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소수분이 같다는 힌트가 나오면 아 차가 정수구나 이러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저희 텐션이 좀 돌아왔나요 오늘? 돌아왔어요? 11번 y는 2x제곱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mx와 두 점 a, b에서 만난다. b-a는 2일 때 구하시오. 이게 b-a가 2라는 얘기는 이 길이를 준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네. 이 길이를 준 건데 이 길이가 물론 AB의 기울기랑도 관련이 있는 얘기이기도 한데 지금 보시면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은 한 직선이 있거든요. 이 세 점이 한 직선이 있다는 말은 OA의 기울기와 OB의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A분의 2의 A제곱과 B분의 2의 B제곱이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그죠? 네. 그럼 얘를 이렇게 다시 써봐도 될까? 분자끼리 나눈 거고 부모끼리 나눈 거예요. 그래도 되죠? 이게 B의 관점이니까. 맞잖아. 그죠? 무슨 말이냐면 얘 나누기 얘를 여기다 적은 거고 얘 나누기 얘를 여기다 적은 거라니까. 그래도 성립할 거 아니야. 같은 숫자니까. 아니 같은 분수를 뭔 말인지 알겠죠? 분자끼리 나누고 부모끼리 나눈 거니까. 그럼 얘가 이 b-a가 2라는 걸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얘가 4가 되는 거네. 그죠? 예. 그럼 b는 4a가 되는 거고 차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3분의 2고 b는 3분의 8이다. 그럼 3배 a 더하기 b는 얼마다? 10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이해되죠? 이게 지금 근데 니네가 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지 않냐? 익숙하냐? 그잖아. 근데 이게 별거 아니야. 봐봐. 사실 B가 같다는 건 닮음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었어. 그럼 니네 닮으면서 니네가 주로 사용하는 거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방금 선생님 뭐 한 거예요?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똑같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도형의 닮음을 다룰 때 학생들이 대응변 사이의 비를 이용하는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냥 각자 독립된 도형에서 인접한 변 사이의 비가 일정하다 이걸 이용을 못해요. 이게 도형의 닮음의 관점에서 이용한 연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있잖아. B의 개념은 초등에서 한 번 나오고 중등에서 한 번 나오죠. 닮음에서 한 번 더 나오고 고등에서 또 나옵니다. 야, 교육과정에 초중고에 걸쳐서
세 번 등장하는 거 진짜 몇 개 없거든? 그 중에 하나가 B인데 왜 세 번에 나눠서 등장하는 거 같냐? 니네가 존나 못해서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세 번은 가르쳐야 사람 구실을 하더라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연산하는 거 좀 눈여겨보세요. 흥미롭죠? 알겠죠? 아, 저런 식으로 연산할 수도 있구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이런 건 안 틀려야 되지 않나?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보는 게 더 좋겠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원래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여기 1,0 지나가야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얘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관점이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음수란 얘기인 거지. y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평행이동됐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감수하니까 a는 0과 1 사이가 맞죠. 그럼 a가 0과 1 사이일 때 저게 음수가 된다. 그럼 로그 a의 x를 그린 다음에 b의 범위를 알 수 있죠. b는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방금 선생님 뭐 한 거냐, 머릿속으로 이렇다는 거 알았잖아. 그러면 로그 a의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b가 이런 데 있어야 로그 a의 b의 값이 얘처럼 음이 나올 거 아니냐고. 저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서 아, b는 1보다 크다 라는 거 알아낸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로그 b의 ax를 그리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얘도 이게 될 거 아니야. b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어차피 증가함수일 거고 얘의 부호를 알아야 되죠. 근데 a가 0과 1 사이니까 또 음이죠. 그잖아. 그러면 단조 증가한 함수인데 1,0보다 그래프가 더 아래로 끌려 내려와 있는 거 고르면 되죠. 누구예요? 얘네요. 이해하겠죠? 이건 1,0 지나니까 안 되는 거고, 감소인 건 안 되는 거고, 얘는 위로 올라가 있으니까 얘를 양수 취급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해됐죠? 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10,10하고 100,100을 지난다는 건 이 함수가 증가함수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거만 보고도 아, a는 1보다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얘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하면 y는 x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10,10이고 선생님 여기가 100,100이에요. 이렇게 그리면 틀렸냐라고 하면 안 틀렸어. 안 틀렸는데, 근데 로그 함수는 되게 그래프가,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는 되게 그래프가 쉬운 함수잖냐. 근데 모양이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가야죠. 다시 그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아, 근데 이것도 알 수 없네. 잠깐만요. 좀 그래프 좀 이따 다시 그릴게요. 왜냐면 B의 부호를 모르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네.
B가 음수여야 돼요. 그러네. 처음에 그린 게 맞네요. 예. 이게 맞아요. 이거 지수함수의 그래프 아니에요? 뭐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죠? 예, 설명할게요. 기다려봐요.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그 함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로그 함수를 아니 맞나 그래프가? 오락가락하네. 이거부터 틀렸구나. 죄송해요. 문제 나와 있는데 제가 마음대로 이렇게 했네요. 어쩐지 이래서 그랬어요. 예.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어. 문제 다 읽어야 돼. 문제 안 읽어서 그래요. 알겠죠? A가 0과 1 사이면 감수함수잖아. 원래 로그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 함수잖아. 근데 10, 10하고 100, 100을 지나는 건 굉장히 좀 특이한 거지. 이러면 사실 증가함수라는 얘기잖아. 그지? 그래서 B는 음수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B가 음수야만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자,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 친구들 위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함수를 합성을 하잖아요. 함수를 합성을 하면 증가함이 바뀌거든요. 증가함수를 감수함수에 합성하잖아요. 그럼 감수함수가 돼요. 감수함수를 감수함수에 합성하면 증가함수가 되고 증가함수랑 감수함수를 막 여러 개를 동시에 합성하면 그냥 뭐가 결정한다고 보면 되냐면 감수함수의 개수가 짝수계에 있는 증가함수고요. 감수함수의 개수가 홀수계에 있는 감수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 감수함수인데 10, 10과 100, 100을 지나는 거 보면 증가함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 1차 함수를 이 감수함수에 합성한 형태인 거니까 B가 음수이면 감수함수를 감수함수에 합성한 형태가 돼서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근데 그래프의 모양은 그런다고 해도 이렇게 바로 그릴 수 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친구도 있는데 봐봐. 평행이동 다 무시해봐. 평행이동 무시해도 되잖아. 왜냐면 우리 그림의 모양만 알고 싶은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원래 로그 함수가 감수함수 즉 A가 0과 1 사이면 이렇게 그려야 맞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B가 음수라고 하면 C를 무시하라고 그냥 BX라고 써 있었어. 근데 B가 음수라고 하면 그냥 B가 편의상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Y축의 대칭?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이에요. 로그 함수인데 이런 모양. 이해하시겠죠? 나머지는 평행이동에 맞춰주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나는 이것 좀 표시해줬으면 좋겠거든? 이게 뭘까 친구들? 점근선이요.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가 0 되는 위치입니다. 평행이동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진수가 0 되는 위치가 점근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왜냐면 지수로그 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뭐 증가면 증가, 감소면 감소 워낙 단순하잖아. 그래서 점근선과 관련된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근데 우리가 점근선 잘 안 그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근선까지 조금 고려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좋겠다.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C가 100보다 바깥에 있는 거잖아. 확실한 양수죠. 그러면 기억이 참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죠. 100보다 큰데 그냥 완전 양수지. 맞아 안 맞아? 맞죠? 예. 네. 그리고 P가 10보다 작으면 Q는 P보다 작다. FP가 Q라고 그랬잖아. 그지? 예. 네. 그러니까 이 위에 어떤 점이란 얘기예요. 이 위에 어떤 점인데 10보다 작은 P를 얘기하는 거면 여기 P, Q를 잡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는 Y는 X보다 위에 있죠. 그럼 Q가 큰 게 맞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10과 100 사이 P를 잡으면 여기 P, Q를 잡는다는 얘기잖아.
얘는 y는 x보다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q는 p보다 작아야 돼요. 크다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럼 답은 기억 니은. 이해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5번 y는 로그 2x의 그래프를 x축방 a만큼 y축방 b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3,b하고 10,4를 지날 때 근데 뭐 질문 나올 만한 까닭이 있는 문제인가 이게? 이 질문 나올 건덕지가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이거잖아요? 맞아요? 3,b를 지나면 이러니까 a는 2겠네요? (10,4를) 지나면 이게 4죠? b는 1이겠네요? 이게 질문 나올 이유가 있는 문제인가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16번 이 그래프를 대칭이동 또는 평행이동하여 겹칠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다 라고 했는데 얘들아 지수함수가 되게 특이한 함수거든? 에헴 지수함수가 되게 특이한 함수예요. 어떤 점에서 특이하냐면 쉬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자 이런 지수함수 하나 생각해 볼까요? 여기에다 내가 5를 곱하잖아. 그러니까 상수배를 하잖아. 그럼 이게 x축 방향의 평행이동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졸라 특이한 거 아니냐? 상수배를 했는데 x축방의 평행이동이라니까?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친절하게 y는 3 곱하기 3x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잘 고치거든? 근데 2 곱하기 3x라고 돼 있으면 이걸 평행이동 해석하는 게 아니라 2배 했구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상수배하면 전부 다 뭐냐면 x축방의 평행이동이야.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지수함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수배하면 x축방의 평행이동이다 라는 거고 그럼 얘의 기본 그래프는 y는 3의 x제곱이네. 그쵸? 그럼 밑이 3인 지수함수의 그래프 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2를 곱했지만 이거는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을 바꿀 수는 없어요. 야 보통은 2를 곱하면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고. 근데 지수함수는 2를 곱해도 그래프의 위치가 바뀌는 개념이라니까. 모양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졸라 신기하지 않아? 안 신기하구나. 아무튼 그래요. 예. 그러면 얘도 말이 되는 거죠. 얘도 말이 되잖아. 얘는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럼 얘 기본 그래프는 로그 3의 x잖아. 얘를 평행이동했을 뿐이니까. 근데 로그 3의 x의 그래프는 3의 x제곱하고 모양 똑같은 애죠. 대칭이동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얘는 안 되겠네요, 선생님. 얘가 뭐가 안 되냐? 이건데 2분의 1 앞으로 빼서 약분하면 되죠? 이해도 됩니다.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밑이 3이 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넘어가겠습니다. 25번. 야 이쪽이
질문이 별로 안 나오는데 아주 바람직해. 왜냐면 이쪽이 질문이 별로 안 나와야 돼. 내가 너네 고등수학 하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 합성함수의 그래프 다루는 기법을. 여기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여기 전부 다 뭐냐면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2차 함수에 합성하든가 아니면 2차 함수를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에 합성한 형태잖아요. 이때 최대최소 구할 때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지역력이다. 이걸 기억해서 문제를 풀고 있다면 전혀 새롭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함수 역시 로그 3의 x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 로그 3의 x 플러스 3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 맞잖아. 선생님 치환도 잘 안 해. 귀찮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로그 3의 x의 범위는 이렇게잖아. 얘가 지금 로그 3의 x에 관한 2차 함수잖아요. 아래로 블록이고 대칭 축은 2일 때겠죠. 0에서 3 사이니까 0은 좀 더 멀리 있고 3은 좀 더 가까이 있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를 관찰해라 라는 얘기고, 당연히 여기가 최대값이고 여기가 최소값이죠. 이해하시죠? 그럼 최대값은 0 대입했을 때니까 3이고요. 최소값은 2 대입했을 때니까 얼마니? 마일이네요. 네. 답은 10 되겠네요. 얘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한 함수의 지역력이다. 그러니까 과정이 바뀔 때마다 함수가 계속 새로운 게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삼각함수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다른 문제가 하나도 없어. 다 똑같은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 똑같은 문제여서 어려움이 전혀 없어야 정상이다 라는 거고요. 30번 보겠습니다. y는 2x-n제곱의 그래프가 2분의 1의 x제곱과 만나는 점을 Pn이라고 하자. 옳은 걸 골라라. 이걸 방정식으로 써보면 얘랑 교점을 구하는 거 아니야? 밑을 같게 할 수 있죠.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러면 x가 2분의 n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n이 2분의 n인 거죠. pn은 뭐가 되는 거예요? y좌표니까 2의 마이너스 2분의 n이 되는 거네요. 이해했죠? 예. 기억은 당연히 참이겠죠. 왜냐면 an은 n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맞잖아. 그죠? 예,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냐면 2분의 m 더하기 2분의 n이 2분의 m 더하기 n이라고 써 있는 거야. 졸라 당연한 얘기지. 알겠죠? 예. 니은 임의의 자연수 m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냐? 이건 지금 지수의 형태잖아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m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n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m 더하기 n이냐, 즉 지수 법칙이 성립하냐 라는 얘기였어요. 맞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네. AN은 BN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존재한다. 이것이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AN과 BN이 같다는 건 2분의 n하고 2의 마이너스 2분의 n이 같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니?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걸 그래프를 그려서 관찰을 해보면
저 2분의 n을 제가 2분의 x로 볼게요. 그래서 일단 뭘 그려놓은 거냐면 y는 2분의 x를 그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또 뭐 그려야겠냐? y는 2의 마이너스 2분의 x를 그려야겠죠? 2의 마이너스 2분의 x를 그리는데 이 점을 표기해 0,1입니다. 2의 마이너스 x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x요. 그러면 여기에 교점이 발생하는데 이 교점이 자연수인지 아닌지 알고 싶은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네. 근데 고정점이 있으니까 여기 0,1이 있잖아요. 여기 y절파 1인 건 확실하죠. 지수함수 항상 지난 점이니까. 그럼 여기가 2여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선생님 이 점의 x좌표가 1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이면 자연수가 존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1로 보면 성립하지 않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1이 어딘가 있을 텐데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1차 함수의 함수값보다 더 클 거고요. 만약에 1이 여기 있으면 1차 함수의 함수값이 지수의 함수의 함수값보다 더 크겠죠. 그래서 1을 지수함수에 넣어보시면 2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거든요. 맞잖아. 루트 2분의 1이라고. 그리고 2분의 1이잖아요. 루트 2분의 1이 더 크냐? 그죠? 루트 2분의 1이 더 크다는 건 1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아니 이게 더 크잖아. 이게 지금 지수함수의 함수값이 더 크잖아. 1을 넣었을 때 이거보다 여기 있다는 얘기라고. 그럼 이 점은 1과 2 사이의 값이니까 절대 자연수가 될 수 없죠. 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방정식 해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해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유난히 어제보다 더 졸려 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쉬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